네. 노드로 넘어갑니다. 서버 API. 파이프 가능한 노드.js 스트림으로 렌더링합니다. 렌더 투 파이퍼블 스트림. 이 녀석은 노드.js 전용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노드.js 전용의 메소드 렌더 투 리드 파이퍼블 스트림. 그다음에 렌더 투 리더블 스트림. for 웹 스트림즈라는 녀석. 그다음에 음. for 노드.js 스트림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for 어. non streaming environment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디노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녀석의 경우는 이런 걸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별거 아니고요. 렌더 투 파이퍼블 스트림 내용을 보면 얘를 호출하면 리액트 트리를 HTML로 노드.js 스트림에 렌더링하면 이거 먼저 보는 게 낫겠다. 렌더 투 스트링을 먼저 볼게요. 네. 렌더 투 스트링 먼저 봅시다. 이거는 스트리밍이나 데이터 대기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렌더링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에 이거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보면 서버에서 렌더 투 스트링 이런 걸 호출하면 이 HTML이란 거는 HTML 태그로 생긴 문자열이 그냥 와요. 요 HTML 자체에. 그래서 매개 변수로는 이런 걸 받고 반환값이 HTML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렌더 투 스트링입니다. 음. 문자열이 오는데 이 문자열은 서스펜스를 약간은 지원을 하고 브라우저에서도 작동을 하지만 서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고 아무튼 넘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냐면 HTML 문자열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HTML 문자열로 로가 두 번 이상하네. 앱을 서버 응답과 함께 보낼 수 있는 HTML 문자열로 렌더링하도록 렌더 투 스트링을 호출하세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 HTML이 텍스트가 돼서 문자열이 돼서 리스판스에 샌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HTML이 요 서버 리퀘스트 요 URL 루트로 접속을 할 때 응답을 요 HTML 텍스트를 내려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다가 음. 브라우저한테. 그럼 브라우저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하이드레이트 루트에다가 문자열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걸로 그려지는 거죠. 동작하는 내용은 잘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를 봅시다. 클라이언트에서 일부 컴포넌트를 HTML로 변환하기 위해서 렌더 투 스트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너 HTML로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요 얘기인 것 같군요. 돔에서 그냥 HTML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그려놓고 이너 HTML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요 앞에 걸 빠뜨렸는데 렌더 투 스트링을 스트리밍 메소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네, 이제는 노드.js에서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니까 그거를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렌더 투 스트링은 그 전체 컴포넌트가 다 그려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통으로 HTML 태그를 만들어서 그제서야 클라이언트에서 전달을 하니까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음. 근데 스트리밍 방식은 이제 일부 어느 정도 로딩된 애들을 일부 조금씩 계속 던지는 거예요. 흐름 뭐 그런 거잖아요. 시간에 네.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 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노드.js일 때는 렌더 투 파이퍼블 스트림을 사용하고 디노일 경우에는 렌더 투 리더블 스트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렌더 투 스트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제거하는 거는 뭐 이걸 서버 쓴 케이스가 없을 텐데 만약에 쓴 케이스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 여기 와서 찾아봐서 보시면 되겠고요. 트러블 슈팅 봅시다. 서스펜스를 도입했더니 항상 폴백만 보입니다. 렌더 투 스트링은 서스펜스를 완전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시 중단되는 경우 레이지로 정의되었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얘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먼저 레이지로 되어 있는 녀석은 그냥 서스펜스인 상태로 폴백인 상태로 렌더링을 먼저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음. 그렇게 되고 권장 스트리밍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걸 보고 나서 이제 파이프 스트림 넘어가죠. 아, 그 전에 요거 먼저 볼까? 요게 더 쉽다. 스태틱 마크업. 얘는 비대화형, 논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리액트 트리만 HTML 문자열로 렌더링을 합니다. 얘는 하이드레이션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음,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나면 얘는 하이라이트 될 수 없습니다. 서스펜스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작동은 하지만 서버에서만 쓰세요. 문자열로 렌더링을 해서 렌더링을 전달을 하고 끝인 거예요. 음, 비대화형 HTML 출력이 생성된다. 요거고 얘는 결국 아까 말한 그런 거죠. 스태틱한 경우에 SSG를 할 때, 음, 블로그 같은 데서 그냥 화면에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상호작용 뭐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 녀석을 쓰면 되겠습니다. 스태틱 마크업. 둘 다 스트림을 하지 않고 문자열로만 전송하는 메서드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블 스트림 다시 갈게요. 노드에서 쓰는 거. 노드 스트림에 렌더링을 합니다. 쉘이 레디가 되고 나면 이 쉘은 리액트가 관여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녀석들을 다 쉘이라고 하는데 그 HTML에 들어갈 이 쉘이 준비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헤더를 하고 파이프를 태운다. 이런 내용이겠고요. 요거를 리더블 스트림, 파이프 스트림을 해서 이 앱을 그릴 때 어, 네. 부트스트랩 스크립트 이거는 HTML 태그상에 들어갈 스크립트에 들어갈 URL 목록을 여기다 적으면 되겠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리액트 노드 노드고요. 옵션은 스트리밍 옵션이 있는 객체. 네, 이 문자열들이 인라인 스크립트 태그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HTML에 이런 게 들어가요.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HTML에서 요거는 별도로 로드를 하게 될 테고 그다음에 부스트랩 모듈스 이거는 타임 모듈을 적어주는 거고요. 아까 부트스트랩 스크립트라고 하면 그냥 요거고 모듈로 하면은 타입은 모듈이 들어가는 거 정도의 차이고 음, 아이덴티파이어 프리픽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넘어가고 네임스페이스 URI SVG 같은 경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요 정보를 주면 되겠다. 매스 ML의 경우에 이런 걸 전달하고 SVG에서 이런 걸 전달하고 요 값이 달라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스크립트 SRC 콘텐츠 보안 정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를 허용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가고 on all ready 전부 완료되면 그제서야 실행되는 컬백입니다. 그리고 on error 에러 났을 때 on shell ready 초기 쉘이 렌더링된 직후 쉘이 뭔가를 한번 볼까? 앱의 서스펜스 경계 밖에 있는 부분을 쉘이라고 합니다.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요 서스펜스로 감싸져 있는 부분보다 더 바깥에 있는 녀석을 먼저 파이프로 보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쉘이 레디가 되면 그 다음에 파이프로 조금씩 다른 걸 더 이제 서스펜스 안쪽에 있는 녀석들을 조금씩 컨텐츠로 스트리밍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온쉘 에러, 쉘의 에러가 있을 때 풀백 HTML 쉘을 하고요. 프로그레시브 청크 사이즈, 점진적인 청크의 사이즈. 네, 이거는 사실 노드에서 있는 그 스트림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파이프를 태워서 계속 스트림처럼 조금씩 오는 거가 점진적으로 계속 채워진다. 그런 개념만,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계속. 네. 네,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 객체를 반환하는데 파이프 반환이 되고요. 파이프는
HTML로 스트림을 계속 출력을 해서 보낸다. 온쉘 레디에서 온얼 레디에서 파이프를 호출하세요. 어버트를 사용하면 중단시킵니다. 리액트 트리를 HTML Node.js 스트림에 렌더링하기. 얘를 호출하면 Node.js 스트림에 렌더링을 합니다. 그 파이프라는 메서드를 지금 디스트럭처링 한 거죠. 네. 일단 얘를 먼저 호출했는데 앱을 그려라. 그때 스크립트 태그에는 main.js를 불러라. 그리고 서스펜스 영역 바깥의 부분까지가 로딩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이제 헤더를 이런 걸로 잡아주고 그 다음 리스판스를 바탕으로 파이프를 태워라. 음. 이런 내용이겠고요. 이런 건 다 넘어가고 하이드레이트를 해줘야 되고 똑같고 이렇게 하면 서버에서 생성된 HTML의 이벤트 리스너가 첨부되어 상호 적용 가능해지고요. 빌드 출력에서 CSS 및 JS 에셋 경로 읽기 경로 이름을 SM맵이란 걸 넘겨서 이걸로 읽어오게끔 하면 되겠다. 해시맵 요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시맵 이 해시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빌드를 할 때마다 요 값이 계속 달라질 거잖아요. 요거를 SM맵이란 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고 콘텐츠가 로드되는 동안 더 많은 콘텐츠 스트리밍하기. 서버에 로드되기 전에도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로드되기 전에도 콘텐츠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아까 봤던 대로 물결처럼 계속 조금씩 전달해줘서 점진적으로 화면이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서스펜스를 이렇게 감싸놓고 나면 서스펜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쉘이라고 했는데 이 쉘에 대한 로드가 레디가 되면 그 쉘에 대한 내용과 서스펜스에 있는 이 부분은 폴백으로 만들어서 일단 HTML로 던져준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다가. 그러면 이 포스트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이 부분은 대신 글리머라는 녀석이 보여지다가 이제 얘가 서버상에서 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걔를 클라이언트에다가 던져주고 얘도 이제 그제서야 그려지겠죠. 음. 서스펜스 경계를 넓히면 처음엔 프로파일 커버라는 녀석만 클라이언트에 먼저 보여지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봤던 이 렌더 투 스트링에 의해서도 똑같이 서스펜스가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긴 할 텐데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렌더 투 스트링은 이 서스펜스로 감싼 안쪽 부분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스트림을 태우면 이 부분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요것도 서버에서 먼저 렌더링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니까 더 훨씬 빠르게 될 것이다. 뭐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계를 더 중첩하면 서스펜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있으면 그러면 처음에 쉘 레디일 때 요거까지 그려졌다가 그 다음번 파이프에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번 또 파이프를 타서 요거까지 또 가는 거겠죠. 스트리밍이 여러 번에 걸쳐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리액트 자체가 전부 로드가 되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얼 레디는 전부 서버에서 전부 보내졌을 때, 이 서스펜스 모든 부분이 다 레디가 됐을 때, 그제서야 온얼 레디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리액트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시점이 올 텐데, 그 전에도 얘가 먼저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서스펜스를 도입한 데이터 소스에서만 서스펜스 컴포넌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건 얘기는 예전에도 봤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네. 쉘에 들어간 내용 지정하기, 들어갈 내용 쉘, 서스펜스 경계 밖에 있는 부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로딩 스테이트를 결정합니다. 스피너, 최소한이면서 완성된 무언가로 느껴지도록 서스펜스 경계를 잘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잘 잡아줍시다. 충동? 충돌? 충돌이겠죠? 못한 것 같죠? 네, 충돌. 기본적으로 서버의 모든 오류는 콘솔에 기록되는데 이 동작 온 에러 부분을 다른 걸로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로그 서버 크래시 리포트라는 녀석을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콘솔 에러를 여전히 계속 출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터미널에서도 뜨는 게 보일 테니까. 쉘 내부에서 오류 복구, 펄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렌더링 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네. 요 전체가 렌더링 하는 동안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 그리고 그냥 뻗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 온쉘 에러 부분에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고요. 쉘 외부에서 오류 복구하기. 서스펜스로 랩핑되어 있으므로 쉘의 일부가 아니니까 얘는 오류가 발생하면 얘를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랬다가 로딩 폴백을 보여했다가 더 이상 포스트가 계속 로드가 안 되면 더 이상 시도를 포기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고도 실패를 하면 가장 가까운 상위 에러 관계 서스펜스나 뭐 에러 바운더리에서 에러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겠다.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 렌더링을 다시 시도하면 이렇게 되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버에서는 이런 온 리커버러블 에러 콜백이 실행되니까 오류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선택 코드 설정. 스트리밍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페이지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더 이상 응답 상태 코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뭐 500이니 400이니 200이니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 다른 식으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 이 얘기죠. 쉘과 나머지 경계로 나누고 나면 일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쉘 레디일 때는 200으로 주고 쉘 자체가 에러일 때 그때 500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는 처리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쉘 외부에 있는 녀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로부터 상태 코드를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온쉘 레디일 때 디드 에러가 있으면 500, 그렇지 않으면 200. 에러일 때 500 주고 온 에러일 때 디드 에러를 true로 준다. 여전히 쉘 외부의 오류만 포착함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할 테니까 그런 걸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네. 네. 다양한 방식으로 오류 처리하기. 자신만의 에러 서브 클래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 서브를 사용하여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D 에러일 때 not found 에러인지 뭐 그런지 not found일 때 404 주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에러를 500으로 보내고 에러가 아닐 경우에는 200을 보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걸로 이렇게 호출하게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여전히 쉘을 내보내고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상태 코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는 유의를 합시다. 크롤러 및 정적 생성 시 모든 콘텐츠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리기. 스트리밍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는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크롤러 페이지, 크롤러는 점진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죠. 그냥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딱 긁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먼저 로드된 다음에 모든 컨텐츠가 먼저 로드된 다음에 최종 HTML 출력물을 생성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리밍을 여전히 쓸 경우에는 on all ready를 쓰면 되겠다. 그리고 물론 느릴 순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버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유, 다 왔다. 후. 랜드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 스태틱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스태틱한 정적인 페이지에다가 렌더링 하는 거라는 거겠죠. 얘는 하이드레이트가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런 게 네. 보이죠. 네, 하이드레이트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어,
렌더 투 스태틱 노드 스트림 출력은 하이드레이트 할 수 없고요. 모든 서스펜스 경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눅스 18부터 이 메서드는 모든 출력을 버퍼링함으로 실제로 스트리밍의 이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뭐야 이게? 그러면 얘는 저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디프리케이트드가 될 게 아닌 거야? 뭐 무슨 얘기지? 스트리밍의 이점을 누릴 수 없는데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 인코딩된 바이트 스트림입니다. 읽기 가능한 노드.js 스트림을 가져옵니다. 초기 비대화형 HTML 출력물을 생성합니다. 하이드레이트 할 수 없는 비대화형 HTML을 렌더링합니다. 얘는 간단한 정적 생성 페이지로 사용하거나 서버 스태틱 페이지 제너레이터 그죠? 이거죠. 이메일과 같이 완전히 정적인 콘텐츠를 렌더링할 때 유용합니다. 인터랙티브한 앱은 서버에서는 렌더 투 파이프홀 스트림, 클라이언트에서는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정적으로 하기 위한 스트림이다. 이거였고요. 리더블 스트림 이거는 아까 봤던 디노 같은 웹 스트림즈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내용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그쵸. 메소드 나와 있는 내용이 리액트 노드고 부트스트랩 스크립트 콘텐트고 얘는 번역이 안 돼 있구나. 음. 어쨌든 내용이 메소드가 똑같죠. 부트스트랩 모듈, 부트스트랩 스크립트, 아이덴티파이 프리픽스, 네임스페이스 뭐 메소드가 다 동일하네요. 프로그레시브 청크 사이즈, 시그널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차이점은 프라미스를 반환한다. 그러네요. 네, 프라미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공하나 봐요. 그거 외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아마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고 스트리밍 모어 컨텐트 에지 로즈 불러오는 만큼 스트림을 계속한다. 그것도 지금 똑같은 예시인 것 같고 그죠?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맨 위에서부터 메소드 매개 변수 부분 봅시다. 똑같죠? 리액트 노드 옵션즈에 부트스트랩 있고 모듈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있고 다 똑같죠? 온에러 프로시브 청크 맨 밑에 시그널만 다르네. 시그널은 어버트 시그널이네요. 어, 서버 렌더링을 어버트 했을 때 어버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클라이언트에 렌더링 하게 해준다. 요 얘기네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반환값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걸 써볼 일이 없으니까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그 프라미스에는 에디셔널 프로퍼티로 already라는 프로퍼티가 있다. 요게 다르네요. 요 위에는 already가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렌더링이 컴플리트가 됐을 때 호출되는 리졸브 되는 프라미스네요. 음.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스트리밍 모어 콘텐츠 에즈 잇 로즈 여기 콘텐츠가 로드되는 동안 더 많은 콘텐츠 스트리밍하기 예제 똑같고 설명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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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뭐 about how streaming HTML works 똑같고 요 얘기도 똑같고 노트도 넘어가서 여기도 똑같고 요 부분이 살짝 다르네 여기까지 똑같고 요 부분에서 네. 파이퍼블 스트림은 온쉘 레디에서 뭘 줬다면 여기는 스트림을 이제 얘가 프라미스니까 어웨이트를 때렸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뉴 리스판스를 여기서 하게끔 해주네요. 네, 온쉘 레디를 여기선 메소드로 하고 있었다면 여기는 프라미스
기반이라서 다른 거 하나만 있겠습니다. 네, 얘가 훨씬 이해하기가 더 수월한 감이 있네요, 사실 노드보다. 프라미스 기반인 게 더 좋네. 아무튼 충돌을 기록하기 얘기도 똑같고 리커버, 오류 복구 똑같고 계속 쭉쭉 넘어가면 그렇게 끝까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프라미스 기반으로 뭔가를 봐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요건가? 예. 그때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 쪽은 다 봤고요. 렌더 투 노드 스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플리케이티드 된 거, 예전 거. 스트림에 대한 메소드를 좀 그냥 보강을 했을 뿐이고 이전에도 제공을 하고는 있었던 거라서 그런 것 같고 내용이 리액트 18부터는 파이프업을 스트림으로 바꾸면 되겠다.